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첫 교시 1교시 1회차 목소리 안 나온다고 문의 많이 주셨는데, 확인해도 저희가 수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출석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영상을 바꾸게 되면 출석하신 분들이 다시 출석을 하셔야 돼가지고 죄송하지만 그거는 변동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 번, 제가 두 번으로 바꾸긴 했는데 출석 체크하는 부분이 지금 다 근무하시면서 들으셔가지고 어렵다고 얘기를 제가 전달을 받아서 이 지금 올리는 강의부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으로 체크 90% 이상 들으면 체크하게끔 설정을 바꿔놓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변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 영상이 변동이 안 돼서 다시 삭제했다 다시 올려야 돼서 그 부분도 출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루, 첫날, 둘째 날 수업만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셋째 날 지금 수업이고 1교시 수업을 지금 이제 시간이 제가 빨리 올려야 돼서 일단은 영상을 켰고요. 어, 네, 그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다들 약속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일까지 수업 있는 줄 알았는데, 내일은 그래도 다행히 빨간 날이어서 수업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PT를 열고,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 음, 이 판독도 한번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다운로드 영상을 공유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의 계속 저랑 이제 같이 수업하셨던 분들은 제 번호 아시고 카톡 주시는데, 조교님한테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가 다 전달을 받고 있어서,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제가 공유를 눌러서 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잘 됐고, 소리 잘 나고. 이게 녹화 영상이라 사실 중간에 막 이게 생방송이면 제가 응대를 하거나 대처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영상에서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 미리 사과를 조금 드릴게요. 우리 이론 열심히 재미없는 이론을 했고요. 매뉴얼 테크닉 오늘 조금 보여드려도 될까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좀 편안하게 매뉴얼 테크닉 영상을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조금 나오면 제가 스피큐 수업한 거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조금 올리고 한번 재미있게 조금 수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건성 피부까지 했고 노화가 사실 진행되고 나면은 조금 더 건성 피부에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피부 공장, 우리 생물학적으로 노화는 25세 정도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여기서부터 견진법부터 하면 됩니다. 네. 진행이 되는데, 어, 25세부터는 피지 만들어내는 피지 공장이 조금 문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25세를 기점으로, 여드름 피부는 사실은 25세 기점으로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25세를 기점으로 되고, 35세 기점으로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엄마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35세 기점으로는 탄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요. 45세 기점으로는 호르몬 영향이 있어가지고, 기미나 색소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5단위 기준으로 생물학적인 노화가 되게 많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
피부 진단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피부 상태 조금 볼 거라서 자기 거울 보시면서 본인 피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부 분석을 할 때는요, 우리가 아주 클래식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기계도 요즘에 많이 나왔지만 눈으로 보고 직접 분석하는 방법이 있대요. 이걸 우리가 견진법이라고 하거든요. 눈으로 직접 보고 분석하는 방법이고, 첫 번째가 전체적인 얼굴 색과 부분적인 얼굴의 색의 분포를 유심히 살펴본다. 요게 대부분 T존, 이마 색깔, U존, 볼 색깔, 요런 거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조금 뭐 이마는 얼룩덜룩한데 뭐 볼도 얼룩덜룩하다. 요런 거를 보고 전체적인 안색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톤이 같은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주름. 주름은 눈가 이렇게 가로주름, 세로주름, 입가도 여기 이렇게 고양이 주름, 마리 앙뚜아네트 주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미간, 우리 여기 인상 쓰는 미간 주름, 그다음에 여기 팔자, 이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팔자 주름, 이마 가로주름, 뭐 세로주름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피부의 텍스처, 피부 결. 지금 화장이 너무 이 조명이 엄청 좋게 나오네요, 피부가. 피부 결, 곱고 거친 상태. 요즘에 이제 저는 피부 최근에 페어리젯이라고 하는 그 스킨 보톡스 맞아보신 분 계세요? 저는 사실 피부 관리 전공이다 보니까 에스테틱, 그러니까 피부 관리만으로만, 그러니까 피부과 시술을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친구들이 뭐 성형수술하고 피부 관리 가고 피부과 가서 뭐 레이저도 요즘에 울세라, 텐서마, 써마지, 뭐 스킨보톡스, 리쥬란, 자가지방, 필러, 보톡스 이런 것들 진짜 제 친구들은 20대부터 다 맞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나름 이쪽 업계에 미용 업계에 있다 보니까 나는 피부과 시술 없이 에스테틱으로만 내 관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40대가 지는데 이제 친구들은 시술을 되게 많이 봐서 더 이상 뭘 받을 수 없는 상태고요. 저는 이제 피부 관리로만 관리를 한 상태입니다. 피부 관리랑 제품, 좋은 제품, 잘 쓰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애들한테 너네 10년 후에 봐봐라. 피부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이렇게 해서 피부과 뭐 가면 진짜 300만 원 결제하는 거 우습죠. 레이저 뭐 하면 그 정도 되니까. 그래도 피부관리실 결제하기가 사실 막 피부관리실은 사실 매주 가야 되니까 이게 조금 부담스럽고 저도 여드름이 되게 멍게처럼 여드름이 되게 심한 피부였어요. 피부 지금 되게 뭐 이거 좀 어제 났는데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없거든요. 근데 그 여드름이 심하다 보니까 피부에 조금 관심이 많아지기도 했고, 대신에 이제 저는 여드름 흉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드름 흉터 하나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 피부 관리를 이제 꾸준하게 받으면서 피부과 다니는 친구와 10년 후에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이런 뭐랄까, 밀도? 밀도가 조금 달라요. 눌렀을 때 이런 꿀렁꿀렁함? 이런 것들? 이런 밀도가 다른데, 이런 밀도가 아무리 거상을 하죠. 거상은 우리 여기 안쪽에서 실로 쭉 당기는 거고, 여기 이렇게 쭉 당기면, 우리 이렇게 당기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도, 거상에서 겉에 있는 피부를 당겨도, 속 안에 있는 애들이 짱짱하게 받지를 못하면 만졌을 때 그냥 실 느낌만 나고 꿀렁꿀렁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아까 우리 배울 거지만 피부 시간에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섬유화 세포, 엄마 세포, 파이브로블러스트, 진피 안에 있는 진피 구성 물질, 무코다당류, 히아루론산, 천연보습인자 배웠거든요, 우리 앞 시간에. 그게 조금 잘 채워져야 아무리 거상을 하고 리프팅을 해서 땡겨도 유지가 조금 잘 된다.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싶고, 그래서 피부 분석을 진짜 잘해야 되고, 내가 어떤 피부에 어떤 제품을 써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번 수업 시간에 그것만 조금 얻어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주름, 결, 각질. 각질은 뭐, 요즘에는 각질 보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내가 파운데이션 했는데, 한 점심시간 이후에, 저녁시간 이후에 이제 이렇게 입 주변에 하얗게 뜨는 것들. 이렇게 뜰 때는 각질 제거가 우선일까요? 수분 공급이 우선일까요? 사실은
수분 공급이 우선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뒤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색소 침착. 색소 침착이 생겼으면 보통 여기 광대 위주로 많이 생기실 텐데 우리가 얼굴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튀어나와서 세수할 때 많이 마찰이 되는 부위가 색소가 심하다. 내가 기미가 있다면 클렌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사우나를 좋아하진 않는지, 피부에 자극을 주진 않는지, 눈을 자주 비비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한번 할 거고요. 네, 번들거림. 뭐, 근데 노화되면 사실 번들거림 크게 없어요. 요즘에 물광, 꿀광, 윤광 화장, 속광, 이런 거 좋아해서 피지도 사실 좋은 천연 화장품이다. 그 다음에 건조한지, 각질층의 수분도가 10%에서 20% 내외인지, 내가 겉이 땡기는지, 피부 속이 땡기는지, 샤워하고 났을 때 얼굴만 땡기는지, 바디도 같이 땡기는지에 따라서 피부 타입이 달라진다. 피부 타입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 이런 코 옆에 모세혈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지, 붉은기가 있는지, 모세혈관이 터진 데는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트러블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조금 재밌을 거예요. 저는 되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음, 지금 영상 강의 계속 찍고, 사실 올해부터는 그 최고 피부관리사라고 하는 카페, 여기 지금 피부 미용 전공하시는 원장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학생들이 안 계셔가지고, 저희가 피부 미용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란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원장님들 대상, 요즘에는 원장님들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뭐 헤어도 뭐 피부 관리실도 병원도 소집 교육을 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모아서 하는 교육을 이렇게 화상이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짜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교수들도 만나서 대면으로 교육한 거 너무 좋은데 이런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찍는 강의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사실 저는 이 대면 강의보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좀 힘들거든요. 사실 대면으로 다들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대면 강의가 훨씬 편하거든요. 왜냐면은 앞에 학생들의 반응 조금 보고 같이 대화도 좀 하고 소통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러면은 진짜 시간 금방 가는데 저 혼자 이거를 떠들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건지, 뭐 속도가 빠른 건지, 잘 되는 건지, 들리는 건지, 막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찍은 지 지금 몇 년이 됐지만 힘든데 제가 이제 그 전 회사에서는 홈쇼핑을 했었고 최근에는 홈쇼핑도 한 5, 60대 고객님들은 집에 앉아서 TV를 보신대요. 3, 40대 고객님들은 TV를 잘 안 봐요. 뭐 봐요? 넷플릭스, OTT, 티빙 이런 거 드라마를 그러니까 내가 퇴근하고 앉아서 같은 시간대에 TV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봐요? 핸드폰으로 내가 보고 싶을 때. 우리 지금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이거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다 편한 시간대에 이 강의를 틀어놓고 보시잖아요. 밤에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에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일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실 건데 어쨌든 그 홈쇼핑이 이제는 모바일로 들어왔어요. 모바일 쇼호스트처럼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상이 이제 뭐 원장님들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셀러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이 뭐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팔로우가 많은데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블로그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유튜브 영향력 있는 사람들 우리가 요즘에는 영상 이렇게 녹화도 하지만 진짜 라이브 생방송을 하잖아요. 그 라이브 방송을 제가 올해부터 찍어서 처음에 저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3개월을 하면은 습관이 돼요. 3개월, 6개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제가 지금 주된 업무는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는 게 사실 저의 주된 메인 업무가 됐습니다. 교육부들이 이제는 라이브가 안 되면 교육을 사실 와가지고 보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메인 업무가 됐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마 제 첫 수업 그때가 아마 이거 줌으로, 물론 회사에서 많이 찍었지만, 이렇게 줌으로 강의 찍는 거 처음 제 거 메이크업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그때보다 지금 들으시면은 조금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들리시지 않나요? 많이 그래도 제가 웃으면서 빵긋빵긋 하는 게 고객님들하고 그 인스타그램 라이브 소통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찍기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뭐랄까? 반응들?
이런 거, 그리고 셀러들 만나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조금 돼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이게 습관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번 시간 강의를 저번 학기 저저번 학기 우리 언제 만났죠? 향남에서. 그때 찍었을 때는 약간 책 읽는 느낌이었고 저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지금 강의 들으신 분하고 재밌게 수다 떨면서 약간 대화하듯이 이게 조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보시기가 그때보다 편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잘 빵긋빵긋 웃고 그때는 진짜 웃지도 못하고 되게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그런 라이브 방송을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원장님들도 이제는 라이브 방송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여기 뭐 헤어 전공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다른 전공자 분들도 계실 건데, 메이크업도 계시고, 저는 무조건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생들한테도 제가 무조건 라이브 방송, 유튜브 할 수 있게끔 다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하셔가지고 라이브 방송 하는 방법, 라이브 방송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또 따로 알려드릴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 얘기를 사실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촉진법. 촉진법은 우리 뭐예요?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눌러보거나 판단하는 방법. 첫 번째, 피부결을 쓰다듬어서 부들부들한지, 거칠거칠한지, 모공이 많은지, 그 다음에 탄력 상태. 탄력 상태는 아까 제가 피부를 누르거나 잡아서, 탄력이 엄청 좋죠? 탄력 상태. 들어 올린 뒤 확인하는 거. 목 피부 한번 당겨보시고요. 얼굴 피부 한번 당겨보세요. 어디가 탄력이 훨씬 좋은가요? 얼굴이 훨씬 탄력이 좋죠. 그 다음에 피지 분비량이 많은지 육안으로 보고 손에도 이렇게 찍었을 때 기름이 얼만큼 찍혀서 오는지, 그 다음에 피부 두께도 아까 살짝 찝어보고, 예민도는 우리 스파츌러라고 하는 막대기 같은 화장품 푸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한번 긁었을 때, 데콜테를 긁으래요. 저는 사실 얼굴도 여기를 긁었을 때 빨갛게 부어오르는 부풀어 오르는 켈로이드성 피부가 있는지, 이런 마찰에 자극이 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피부 타입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근데 문진법. 고객한테 물어봐요.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직업 환경이 어떤지, 밖에서 근무하시는지, 온도차에 변화되는 민감한 피부인지, 뭐, 차 정비를 해가지고 얼굴에 기름이 묻을 일이 많은지, 또는 동대문에서 의류 파는 옷 섬유하는 분이셔가지고 이 옷에 있는 석유 먼지가 얼굴에 많이 붙는지, 나는 요리하는 사람이라서 기름 앞에 많이 서 있고, 불 앞에 많이 서 있어서 얼굴에 열을 많이 받는지, 등등등. 환경에 내가 간호사여서 아침, 저녁 교대 근무여서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피부에 트러블이 나진 않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직업적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 식사 하루에 몇 번 식사를 하는지, 밖에서 먹는 음식과 집에서 먹는 외식의 횟수가 얼만큼인지, 균형 잡힌 식단,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야채, 잘 먹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인스턴트 음식만 먹지 않은지 배달 음식만 먹지 않은지 편의점 음식만 먹진 않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하시고 배달 음식하고 편의점 음식에는 뭐가 안 좋냐면 요오드 함량이 조금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 아까 야간 작업을 많이 하는지 밤낮이 바뀐 거에 따라서도 수면 시간의 패턴에 따라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피지 분비량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사용한 화장품과 피부 관리 습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의 성분과 사용 순서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으시라고 하세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그때부터 세안하고 바르는 거 순서대로 적으시고 집에 오셔서 세안하시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다 적어서 어떻게 쓰시는지 정리를 한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는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양이 1부터 10이라고 했을 때 본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10이 제일 큰 거죠.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체크하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결혼 유무와 함께 임신 여부와 가임기의 여부와 폐경의 여부와 요거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피부 병균에 대한 원인 분석. 기미나 여드름이 있었을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을 경우에는 언제 발생됐고 얼만큼이 진행이 됐으며 왜 발생했는지를 물어보고 왜 발생했는지는 모르면 언제부터 어떤 사건 이후로부터 여드름이 많아졌는지, 기미가 생겼는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일 경우 생리주기와 생리양에 대해서 이게 잘 턴오버가 되는지,
이게 신기한 게 우리 세포 턴오버 주기 혹시 기억나? 각질 턴오버 주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이라고 했죠? 28일. 생리 주기가 며칠이죠? 28일. 똑같아. 그러니까 세포가 한번 생성됐다가 죽을 때까지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일 한 달 턴오버는 세포가 생겼다가 떨어져, 생겼다 떨어져, 나갔다가, 떨어졌다가 나갔다가 이게 생리 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봐봐요. 내가 생리 주기가 짧아요. 약간 다 뭐 다낭성 난소중 뭐 이런 게 있어. 내가 생리 주기가 조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짧아. 그러면 각질 턴오버도 짧아요. 그러면 그 피부는 어떻게 돼요? 예민 피부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리 주기가 38일 아니고 늘어져요. 40일. 각질도 40일에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윤기 있지 않겠죠. 그런 고객님들은 각질 제거를 더 한 달에 한 번씩 턴오버를 맞춰서 무조건 해주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유무. 뭐 드시는 알레르기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바르는 알레르기일 수도 있고 본인이 화장품에 갖고 있는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미리미리 뭐 아실 거예요. 화장품에 어떤 알러지가 저는 사실 오일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 바르면 되게 가려워요. 그런 것들. 근데 병력 과거에 뭐 큰 수술을 한 적이 있는지 성형 수술한 부위는 어딘지 바디 수술한 부위가 어디 있는지 체크하셔가지고 미리 차트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피임약이나 수면제, 호르몬제, 항생제, 피부 상태와 연관된 약 복용에 대해서 꼭 적어 놓으셔야 되고, 음, 알러지 약 자주 드시는 분 있죠. 비염 알러지, 천식, 아토피, 요거는 세트인데, 이게 피부 면역세포를 정상화시키는 데 조금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좀 체크를 해주세요. 기호식품,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먹는지, 음주 어떻게, 이거 왜 체크하냐면, 커피가 피부에 탈수를 되게 많이 유발시킨대요. 우리가 커피를 하루에 500ml 잔에 한 잔 정도 마신다고 하면, 커피를 한 잔을 마신다고 하면, 내가 그 동량으로 물을 그만큼 마셔야 된대요. 탈수가 되게 심하대요. 내 몸에서 이뇨작용과 수분을 뺏어가는 탈수가 되게 심한데, 그게 커피, 홍차, 카페인, 알코올, 흡연,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거를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드시던 뭐 성인 기준으로 물을 8잔, 2리터를 마셔야 되고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뭐 2.5에서 3리터를 마시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내가 마신 커피만큼 더 물을 플러스를 하셔야지 피부에 수분도가 조금 충족이 됩니다. 아, 이 얘기를 겨울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물을 많이 안 마시거든요. 여름보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근육이 다치는 사고나 넘어졌을 때 뼈가 부러지거나 접질르거나 하는 상황들이 겨울에 되게 많이 발생돼요. 날씨가 추워서 몸을 웅크려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 얼굴 관리도 같이 받으면서 바디도 LPG 엔더멀러지라고 하는 이 석션 바디 기기를 친구랑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살을 빼는 것도 빼는 건데 겨울철엔 저희가 이제 항상 텀블러로 갖고 있는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물을 조금 많이 안 마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삐고 근육 통증도 조금 심하고 잘 다쳐요.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게 다 수분 섭취가 없어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맹물을 마셔야 돼요. 뭐 보리차 뭐 괜찮은데, 그래도 커피 이런 거 안 되고, 차도 물이 제일 좋대요. 그냥 미네랄이 함유가 많이 된 그냥 물 자체가 되게 제일 몸에 좋대요. 그래서 피부의 수분도를 올리거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런 순환을 시키거나 도와주는 것도 물의 역할이 진짜 큰데, 그 물을 좀 많이 마시면 겨울철에 근육 통증이랑 좀 다치는 걸 덜 다치게 할 수가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죠. 근육이랑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자외선에 대한 예민도. 햇빛 받았을 때 되게 빨개지시는 분들 있죠. 자외선으로 했을 때 홍반, 썬번이라고 하죠. 번이 문 거랑 햇빛 알러지 있어요. 오돌토돌하게 올라오시는 분들하고 햇빛 노출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선크림 뭐 쓰시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SPF 몇 쓰시는지
집에 갖고 있는 선크림이 오픈한 지 1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SPF는 뚜껑을 열어서 공기가 들어가는 순간 선크림의 지수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1년 지난 선크림은 다 폐기하셔야 돼요. 저는 선크림에다가 오픈 날짜를 적어서 네임펜으로 적은 다음에 테이프 붙여놔요. 1년 지나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선크림은 대용량을 대부분 안 하고 30ml에서 50ml 정도로 선크림을 만들거든요. 그 정도 자외선 차단. 그 다음에 체형에 대해 파악한 후 피부 상태를 연결한다. 얼굴도 우리가 체크를 하지만 바디 체형을 한번 보셔서 어떻게 뭐 비만형인지 어디가 복부가 많이 나와 있는 건지 다리가 얇은데 상체가 큰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같이 이거가 다 포함이 된 피부 타입이 나옵니다. 포함이 돼야 신기하죠. 음. 자, 그다음에 우드램프. 우드램프는 그 이렇게 얼굴 넣어가지고 뒤집어 쓴 다음에 피 어두운 상태에서 피지량이 얼만큼 나오는지 측정하는 기계가 우리 우드램프예요. 우드램프는 320에서 400 나노미터의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방출하고 수은증기를 봉입한 형광 램프의 유리에 산화 니켈을 포함시켜 눈에 보이지 않는 장파장을 써가지고 청백색의 가시광선 스펙트럼 일부만이 선택적으로 나오도록 만든 공학적인 피부 분석기로 미국 물리학자인 본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시작이 되었대요. 피부의 강선이 통과할 때 피부 타입과 피지, 여드름, 코매도, 기미 같은 형태의 피부 상태를 다양한 색깔로 보여줍니다. 피부는 파란 색깔, 조금 어두운 파란 색깔로 나오고요. 여드름은 여드름 피지 노란색, 기미 주황색 이렇게 이제 나와요. 사진은 없나 봐요. 우드램프에서는 이 색깔, 각질은 하얀 색깔, 여드름 노란색, 노화는 자주색 형광, 보습력 좋은 피부는 밝은 형광색, 건성 피부는 밝은 보라색, 진한 보라색, 정상 피부는 청백색, 거의 푸른빛을 띤 형광색으로 나오고요. 지성 피부랑 면포는 주황색으로 나옵니다. 되게 신기해요. 요거 사진 한번 안 나오네요. 검색해서 한번 봐보세요. 네이버에다가 우드램프 이렇게 우드램프 보여드릴까요? 이게 공유가 같이 되나요? 같이 이렇게 수업 진짜 저녁에 듣는 거 일하면서 쉽지 않으시죠? 저도 진짜 같이 하면서 쉽지 않은데 약간 우리 그거 생긴 것 같아요. 내적 친밀감. 방송 소통하면서 방송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많이 내적 친밀감이 많이 생겼어요. 이건가? 링원. 오이. 우드램프 사람 사진, 고양이 사진만. 아, 공유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공유? 음, 이렇게 나온 게 우드램프 사진. 우드램프 사진. 보라 색깔 피부에 기미 색깔. 좀 자세하게 나온 게 없나?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볼까요? 다양한 피부 문제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우드램프.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안 나오네요. 그래서 우드램프로 피부를 측정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이번 시간 강의 제가 빨리 올리고 올게요. 우드램프까지 우리 했고, 피부 분석기로는 확대경이 있습니다. 확대 진짜 해서 보는 렌즈에 의사들이 이거 보고 여드름 짜는 것처럼 하는 건데, 어, 면포랑 여드름 짤 때 용이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수분 측정기가 있대. 유분하고 수분을 측정하는 거까지 하고, 저희는
딱 피부에 찍으면 피부과에서 이거 많이 써요.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유분하고 수분 측정을 막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 기미 피부부터 다시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148쪽 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